자, 오늘 우리 Foreign Source of Finance랑 Foreign Debt 문제 한번 맞춰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define하라고 돼 있었어. 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거는 자, 한 나라의 컴퍼니가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우리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키가 예를 들어 한국에다가 뭐 공장을 짓는다, 또는 삼성이 중국에다가 뭐 핸드폰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게 다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나라의 컴퍼니가 다른 나라로 인베스트 한다, 아니면 또는 프로덕션을 한다 라는 건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르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ultinational corporation. 오케이? 자, 한국말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한 컴퍼니가 한 개 이상의 나라에서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MNC라고 불러. 자, 여기도 보면 자, 위에도 방금 얘기했지만 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more than one country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MNC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 나이키, 삼성 이런 데가 다 그 multinational corporatio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왜 MNC가 대체적으로 developing country에 expand 하고 싶어 하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써라라고 했어. 물론 저번에도 뭐 sale revenue increase 한다, trade barrier가 낮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일단 첫 번째는 자, local produce raw material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지는 natural resource라든지 또는 raw material이 있다면 그 나라로 가서 그거를 사용해서 프로덕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매번 임포트를 해오면 그 트랜잭션 커스트라든지 그런 그 엑스트라 커스트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나라로 진출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든지 또는 로우 메테리얼 같은 거를 사용해서 프로덕션을 하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진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추럴 리소스라든지 또는 그거를 그 인풋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그게 훨씬 더 레스 커스리 하다라는 거야. 그걸 오히려 임포트하는 거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진출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방금 위에 있는 것보다 나아가서 내추럴 리소스를 확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위에도 내가 내추럴 리소스 사용한다고 했지만, 자, 예를 들면 그 나라가 잘 만드는 내추럴 리소스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특정 내추럴 리소스에 스페셜라이즈 하고 있으면 그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오유, 뭐 여기도 써놨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less develop이라든지 developing country들은 아무래도 캐피털 굿이라든지 매니팩처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는 내추럴 리소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에 훨씬 더 많이 프로덕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훨씬 쌀 것이고, 예를 들어 너네가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경우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싸란 말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내추럴 리소스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로 진출했을 때 훨씬 더 싼 값에 많은 내추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익스펜드를 하려고 한다, 그 디벨롭 컨트리로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MNC가 다른 나라로 디벨롭 컨트리로 익스펜드 됐을 때 장점과 단점을 내가 설명하라고 돼 있어. 이건 대체적으로 8점짜리니까 잘 알아두고 있으면 돼, 페이퍼 2에. 자, 그래서 장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자, MNC가 로컬 인더스트리를 프로모트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어. 자, 왜 그러냐? 결국은 MNC가 그 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얘기했지만, 왜 들어온다 그랬어? 인풋,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풋을 사용하니까,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 리소스를 가지고 파이널 굿을 만들려고. 자, 그래서 그 나라를 인풋을 사용해서 프로덕션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자, 걔네들이 우리나라의 인풋을 사용하면 그 굿의 안에는 인풋이, 우리나라의 그 컴퍼니의 인풋이 리소스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세계적으로 엑스포트 했을 때, 오케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 뭐 프로덕트에는 자, 이러한 로컬 인풋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컴퍼니들도 우리나라 인풋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정말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애플 같은 것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사용했었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사용하다 보면 다른 나라들도 애플이 사용하는 반도체니까 정말 좋은 반도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로컬 그 컴퍼니들은 자연스럽게 엑스포트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이코노믹 그로스를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그 컴퍼니 자체도 그 엄청나게 익스펜드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 설명하면 되고, 뭐 밑에 건 뭐 뻔한 거지만 하이어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기겠지. 왜냐면 결국은 그 MNC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물론 그 아웃풋도 뭐 많이 만들어서 GDP도 늘어나고 하겠지만, 플러스 일단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게 바로 인베스트먼트가 인크리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같은 게 트랜스퍼 될 거야. 오케이? 뭐 로컬 그 인더스트리라든지 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라든지, 그리고 인크리스 인 휴먼 캐피털, 인플로이먼트가 늘어난다는 소리겠지. 오케이? 그리고 텍스 레비뉴 같은 거 더 많이 콜렉트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라든지 프로덕션을 더 많이 해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조금 더 그 브로드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코노믹 그로스가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나중에 디벨롭먼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위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로컬 인플로이먼트가 더 좋아지고 언인플로이먼트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지. 자, 결국은 언인플로이먼트가 줄어든다라는 건 그 나라, 그 호스트 컨트리의 거버먼트는 이제 언인플로이먼트에 대한 커스트들을 덜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세이브하면서 거기 이 그 호스트 거버먼트들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왜냐면 돈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막 그 로컬 그 컴퍼니들한테 서브시디를 주고 막 이럴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외국 컴퍼니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하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겠지. 자, 그래서 MNC가 들어옴으로써 일단 그 나라의 컨섬션 패턴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왜냐하면 일단 그러한 근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맥도날드, 버거킹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그런 나라 그 컴퍼니들 또는 뭐 코카콜라 이런 나라들 그 컴퍼니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커스터머들을 어트랙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그러한 커스터머들은 그거에 이제 끌려가지고 컨섬션을 시작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컨섬션은 문제가 안 돼. 하지만 그걸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네거티브 에펙트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뭐 서브스트링,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다 뭐에 연관돼 있어? 결국 오베시티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야. 사람들 그 비만도. 오케이? 그러다 보면 비만 때문에 프로덕티비티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헬스 그 문제도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자, competi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y. 쉽게 말하면 뭐냐면 대체적으로 모든 디벨롭먼트 컨트리들이 MNC가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끔 컴피티션이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레이스 투 버럼이면 결국 피해를 본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그 호스트 컨트리들은 MNC들이 들어와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막 이것저것 막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이것도 해주겠다, 나는 저것도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해주다 어트랙을 할 거야, MNC들을. 자,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트랙을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sacrifice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단 government tax revenue 같은 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자, 너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내가 텍스 어느 정도 깎아줄게, 면제해줄게,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지. 아니면 MNC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자, 너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리소스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우리나라 결국 리소스 어떻게 했어? 디플레이트 되겠지.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막 쓰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포버티를 없애려고 해야 되지만 이게 결국 MNC 손으로 들어가고 MNC가 이걸 사용해서 프로덕션을 하니까 오히려 로어 인커머들은 이걸 못 쓰게 되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는 자, 왜 less developed country들 또는 대체적으로 그 developing country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야 되냐라는 거야, 문제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컴퍼니 그 나라가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 돼. 그 대신 왜 빌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돈을 빌렸을 때 일단은 밸런스 페이먼트에 플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어디 쪽에서 파이낸셜 어카운트에서.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BOP에서는 결국 밸런스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왜 플러스를 만들겠어? 결국 커런 어카운트에서 데피시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커런 어카운트에 데피시이 있다라는 건 엑스포트보다 임포트가 많으니까 현재 새해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파이낸셜 어카운트 쪽으로 플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 돈이 돌게끔. 오케이? 자, 근데 여기도 보다시피 결국 돈을 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인풋 굿을 사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인풋 굿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인풋 굿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들. 오케이? 뭐 테크놀로지가 디벨롭 됐거라든지 어드밴스 됐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인풋을 가지고 프로덕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인풋이고 또는 인프라스트럭처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보다는 빠른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켜낼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이게 역으로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기다 보면 임포트를 하던 걸 우리가 오히려 도메스틱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고 플러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엑스포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빌린 돈을 플러스 인트레스트까지도 쉽게 갚을 수 있게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문제점도 당연히 있지. 돈을 빌림으로써. 오케이? 첫 번째는 low growth in export earning.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엑스포트로 돈을 막 벌어들여. 하지만 결국은 그 벌어들인 돈이 다 우리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higher import cost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트레스트라든지 이런 걸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커스트가 비싸진다는 옆에 컨셉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코노믹 그로스가 오히려 안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돈을 빌려서도 성공을 못한다? 그럼 오히려 이코노믹 그로스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세션으로 빠져버린 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자, 오늘 디벨롭먼트의 마지막 토픽인 foreign aid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foreign aid라는 거는 자, 다른 나라들이 디벨롭ing 컨트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또는 goods and service를 보내주는 거를 foreign aid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 또는 goods and service 준다라는 걸 다 foreign aid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메인 옵젝티브로 봤을 때 여기도 보면 이코노미를 임프로브 시키거든지 아니면 그 나라 소셜, 폴리티컬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돈이라든지 goods and service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foreign aid에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aid의 타입이 첫 번째는 바로 자, humanitarian aid라는 거야. 자, 이거는 자, 말 그대로 human rights라든지 또는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코노믹보다는 그 나라의 그 소사이티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를 humanitarian aid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violent conflict, 예를 들어 뭐 전쟁, 뭐 natural disaster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잖아, 그지? 뭐 예를 들면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은 소방대원들 가서 거기서 그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게 다 humanitarian aid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내 example로 써놨지. 그리고 결국은 이거의 메인 purpose는 save life 아니면 또는 사람들이 basic necessity에 access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 나라의 그 humanitarian aid를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development aid야. 그 말 그대로 그 나라의 economic growth라든지 또는 economic development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project aid, program aid라 있는데 이건 project aid라는 거는 자, 그 나라한테 돈을 지불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나라가 확실히 디벨롭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빌딩 스쿨을 오케이? 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에이드는 그 나라의 특정한 섹터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무슨 에듀케이션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 거버먼트가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에이드 타입이 있어요. 디벨롭먼트 에이드 안에. 그래서 foreign aid 안에 humanitarian aid랑 development aid가 있는 거야. 그것만 일단 외우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누가 그런 foreign aid를 지원해 주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는 데가 지원을 먼저 해주는 거야. 자, ODA라는 데는 결국은 government가 다른 나라를 지원해 주는 거를 ODA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예를 들어 다른 그 developing country한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버먼트가 지원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ODA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그럼 왜 ODA들은 지원을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political 또는 strategic motive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나라가 political적으로 unstable하다. 그러면 그걸 stable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줘서 stable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지원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전쟁을 치렀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다가 지원해줬던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준 거야. political적으로 또 strategic motive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도 자, 그 커뮤니즘이 스프레드되지 않게 전쟁에 나선 거지. 미국 자체가. 오케이? 이런 것들. 또는 humanitarian 또는 moral motive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그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는데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유엔에서 만나서 전 각 나라들이 뭐 포버티 없애자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치브하기 위해서도 ODA들은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미 약속된 거고 또는 그 국가적 차원으로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ODA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바로 타이드 에이드라는 거야. 요거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자, 타이드 에이드라는 거는 자, ODA가 만약에 지원을 해줬어. 다른 디벨로핑 컨트리한테. 자, 지원을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너네한테 지원을 해줄 테니 지금 당장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너가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임포트를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너네 나라 디벨로핑 컨트리 나라들은 그거를 억셉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이 뭐 어디 디벨로핑 컨트리에다가 자 우리 이제 자동차 여기다 임포트 할 테니까 이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예전에 도와줘서 그 컨트랙을 썼다면 타이데이드가 있었다면 그 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 자동차를 임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체가 바로 NGO라는 단체야. 오케이? Private Aid. 아까는 government가 지원했다면 이거는 private organization들이 직접적으로 그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랑 조금 다른 컨셉이 뭐냐면 아까 OD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나라 이코노믹 디벨롭이라든지 이런 거 이코노믹 그로스를 위해서 한다라면 얘네 프라이빗 그 에이드 같은 경우는 NGO 애들은 대체적으로 자 그럼 포버티 같은 거 없애려고 할 것이고 environment 좋게 만들 프로텍트 하려고 할 거고 뭐 그 나라의 베이직 소셜 서비스 같은 것들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대체적으로 약간 포버티를 없애려고 하는 메인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DA랑 조금 다르지. 그래서 example로는 뭐 charity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뭐 예를 들자면 유니세프 이런 데가 그 NGO의 example이라고 들으면 돼. 그래서 NGO들은 사실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진 않고 대체적으로 volunteer들한테서 contribution을 받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private sector 뭐 각 회사들한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ODA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government 펀드를 통해서 government가 돈을 주면 그걸로 자기네들이 돈을 사용해서 포버티 같은 걸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ODA의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일단 ODA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포버티 사이클에 AD가 추가돼야지만 결국 포버티가 없어진다라는 컨셉을 띄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우리가 포버티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자, poor people, poor community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government intervention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government가 인터벤션을 어디다가 해줘야 되냐? 결국 government는 그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natural capital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해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뭐 그리고 만약에 government가 돈이 없다면 결국 foreign aid를 통해서라도 그런 포버티들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확실하게 effective하게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지. ODA들은 아무래도 basic, goods and service의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프로바이드하고 또는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에듀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겠어? 결국은 포버티를 없애는 아주 빠른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된다면 결국 포어 피플이 인플로이먼트 같은 것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인컴 같은 거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디벨롭이 가능해진다라는 하는 거야. 그리고 OD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 퍼포스는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했지. 자, 그리고 ODA 대신 안 좋은 점은 아까 얘기했던 타이드 에이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받는 나라는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나중에 자기네가 필요 없는 인포트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비싸게 그 인포트를 들여야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받는 나라가 피해를 본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컨디셔널 에이드라는 것도 있어. 그게 뭔 소리냐? 자, ODA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컨디션을 깔고 주는 거야. 자,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폴리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자, 트레이드 베리어 같은 것들 없애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한테 진출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타이드랑 컨디셔널이 좀 비슷한 컨셉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ODA들은 리턴을 원하는 거야. 그냥 공짜로 해주는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d, volatility 또는 unpredictable 하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ODA, 정부가, 그 나라가, 뭐, 예를 들어, 돈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프라이어티가 좀 바뀌면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끊어버린다는 거야. 지원을 끊어버리면 받았던 나라 입장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갑작스럽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돈을 쓰다가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줬던 볼륨을 바꾼다든지, 또는 그 도너의 프라이어티가 바뀌면서 이제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uncertaint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NGO의 장점은 일단 strong anti-poverty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ODA보다는 훨씬 더 포버티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훨씬 더 그 프라이어티가 poor people 또는 포버티를 없애자, 이런 것들이 얘네 메인 퍼포스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 여기도 보면 working very closely with community,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랑 확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포버티가 없애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에펙티브하게 일을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익스텐드 된 게 바로 working closely with project beneficiary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그 나라에 있는 로컬 people들을 직접적으로 인플로이를 하든지 또는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너네가 포버티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로 하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임플리먼트 하게끔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나라가 그 주변에 물을 뜨려면 뭐 1시간 동안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물을 나올 수 있게끔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들어서 임플리먼트 해준다는 거지. ODA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알아서 이코노믹 크로스 해라, 뭐 이런 식이라면, 얘네들은 실적으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를 알고 그걸 가지고 임플리먼트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워킹 클로즈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어떤 방법이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베이트한지를 점점 디벨롭 시키게 자기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게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ODA보다는. 자, 하지만 NGO의 나쁜 점도 있어. 결국은 ODA보다는, 각 정부보다는 조금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소스가 적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못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더 좋은 인플로이들을 인플로이 못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펜던스를 러스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만약에 자기네들이 다른 거버먼트라든지 다른 프라이빗 컴퍼니한테 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포버티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이제 돈을 빌려준, 또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되지, 돈을 기부한 컴퍼니들이 자기네들이 뭔가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인디펜던스가 떨어진 거야. 왜냐면 저쪽에서는 이걸 원하고 저쪽에서 이걸 원하고, 그러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잖아. 그냥 뭐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기부하고 땡이 아니잖아. 어느 정도는 서로 윈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인디펜던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NGO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퍼스널들을 어트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정부보다는. 왜냐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일을 해야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더 포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왜냐면 좀 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메인 퍼포스가 됨으로써 그런 걸 가지고 더 좋은 인플로이들을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NGO들한테서 사람들이 가버린단 말이야, 더 좋은 사람들은. 왜냐면 거버먼트보다는 결국 NGO가 만약에 높은 직급에 있으면 돈을 더 많이 준단 말이지.
그래서 NGO가 훨씬 더 엑스퍼트들을 어트랙 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거버먼트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측 문제로는 자, Foreign Aid, Humanitarian Aid, 그 Development Aid 나올 거고, 여기서 그나마 중요한 건 ODA, NGO야. 그래서 ODA가 어떤 거고 NGO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두 개의 디퍼런스가 뭐고, 그 다음에 ODA와 NGO의 장단점 꼭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다들 수고 많았어.